네, 이 보건복지부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발간했다고 합니다. 현재 누리는 복지 서비스, 또 미처 몰랐던 복지 서비스, 또 미래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에는 이 450여 가지가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우리 방송에서도 해마다 이 정부가 발간하는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. 올해는 어떻게 이 출간이 됐나요? 말씀처럼 이 보건복지부는 매년 여러 정부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450여 개의 주요 복지 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발간하고 있는데요. 이 책자는 각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종류가 많고 또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건데 전자책 형태로 발간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. 총 432쪽 분량의 이 책자는 상황별 복지 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또 활용 편의를 위해서 생애 주기와 대상을 고려해서 임신, 출산, 영유아, 또 아동, 청소년, 청년층, 또 노년층, 장애인 5개 영역으로 구성을 했고 각각 나누어서 분책을 또 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400쪽이 넘는 전자책 형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? 네, 그렇습니다. 누구나 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파일로 내려받아서 읽고 또 나와 가족을 위해 이용하고 또 필요한 이웃이나 또 여러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 수가 있는데요. 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또 복지기관이 이 자료에 수록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시사 선택해서 자체 안내 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매주 뭐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이 그만큼 이 복지 정책 분야가 다양하고 관련 서비스도 많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나와 내 가족이 처한 상황, 또 조건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에 맞게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가짓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. 현재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450여 종이 넘습니다. 이 복지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아동, 노인, 또 등록장애인, 또 여성 등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450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. 네, 이 결국은 450가지 이 복지 서비스를 필요할 때 또 알아서 신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정부가 이 매년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건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복지 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, 정부가 이 각종 정책을 준비는 해뒀지만 정작 개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잘 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빈번하기도 했는데요.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또 국가도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아픈 몸, 또 육아와 내 집 마련, 학자금과 취업, 또 불안한 노후, 또 갑작스러운 재난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결국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, 그만큼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. 네. 매번 뭐 얘기하는 거지만 이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 신청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여러 설계하더라도
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았고요.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또 생애 주기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또 인식하고 알아둬야 한다. 이런 얘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안내 책자를 교재로 활용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데, 이를 통해서 나와 가족, 내 친구와 가족, 또 보호가 필요한 친구,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한부모 가족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. 네. 자, 이 과거에는 뭐 부모나 이 보호자가 없거나 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사람만이 이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. 이런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? 네, 맞습니다. 최근에는 뭐 소득이나 자산 수준, 또 부양 의무자 유무와 또 부양 능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만큼 모든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,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촘촘하게 갖춰지고 있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발간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이 책자는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? 네, 이 책자 파일을 열면 차례에서 복지 서비스의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별 복지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생계 지원, 취업 지원, 임신 보육 지원, 청소년 청년 지원, 보건의료 지원, 노령층 지원, 또 장애인 지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. 관심 있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나다 순 서비스 목록을 활용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418쪽 제일 끝에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국가 장학금처럼 이 사업명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각 사업은 대상과 내용, 또 신청 방법, 또 각종 문의도 구성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도 있으니까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책자를 통해서 이 본인에게 좀 맞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찾아볼 경우에 혹시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뭐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? 네, 그럴 때는 이 보건복지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. 전화번호가 129번이고요. 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또는 해당 사업에 표기된 문의처, 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이 기관 연락처는 요 책 430쪽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. 네. 자, 그리고 이 상별 서비스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알아보죠. 네, 먼저 이 생계 지원 서비스는 이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또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들로 정리되어 있는데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라든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, 또 주택임대 사업, 통합 문화 이용권 등이 있고 취업 지원 서비스는 이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취업을 돕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라든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,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,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다룬 근로장려금 등이 있었습니다. 네. 자, 이 저출생 시대에 결혼한 사람들, 이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임신과 출산부터 이 보육 또 교육까지 모든 게 다 서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? 네, 임신이나 보육 지원 서비스는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보험, 임신, 출산 진료비라든가 또 보육 지원 사업, 방과 후 돌봄 사업 등이 있었고 이어서 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서비스는 각종 교육 사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, 또 기초생활 보장, 특히 이제 교육급여가 이쪽에 있더라고요. 네.
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복지 영역에서 건강과 이 어르신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보편성이 좀 높아서 수요가 특히나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? 네, 이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요. 또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르신 지원 서비스는 뭐 재정, 의료, 일자리처럼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들로 기초연금 제도라든가 노인 일자리, 또 사회활동 지원 사업, 또 치아관리 비용 지원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어서 이 장애인 지원 서비스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이 우리 방송에도 다뤄왔던 이제 사업들이 이제 모두 담겨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, 이 사업들은 이제 사회적 차별과 불편 없이 타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고,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사업,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. 또 이 밖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, 뭐 곧 다가오는 6월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기념일이나 행사들이 많잖아요. 네. 그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있는데 이 보훈 대상자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. 네. 자, 그리고 또 이 밖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? 근데 뭐 생활 속 법률이라든가 또 재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, 또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족, 또 뭐 한부모 가족, 다문화 가족, 북한 이탈 주민, 또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과 또 그 가족들, 또 기타 특수 피해자들과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분들, 또 그 가족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여러 이제 사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좀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은 뭐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? 대부분 뭐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다뤘는데 이 복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 복지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각종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복지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나의 거주 지역이나 연령, 또 성별, 또 소득과 자산 수준 등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우리 방송에서 이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뭐 기준 중위 소득, 또 가구 소득 인정액, 맞춤형 기초생활급여, 또 부양 의무자와 부양비, 차상위 계층,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, 뭐 이런 개념을 이 정기적으로 좀 다뤄왔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